네, 그 다음에 자궁 평활근 보겠습니다. 자궁 평활근은요, 임신을 유지하는 데도 되게 중요해요. 자궁은 진짜 근육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근육이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자궁이 하는 역할 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이 그 수정란을 키워서 밖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정말 무게조차 안 느껴지는 작은 수정란을 아기가 태어날 때 몇 킬로죠? 3kg가 넘잖아요. 그 3kg가 넘는 무게로 키워내면서 그 조그만 우리 자궁이 주먹만 하잖아요. 자기 주먹만 한데 이 주먹보다 주먹이 뭐예요? 주먹보다 더 작죠. 네, 그 작은 자궁이 그 커다란 아기를 담을 수 있을 만큼 그 아기를 담고서도 버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중력이 잡아당기는 그 힘에 저항해서 그 아기를 담고 있을 만큼의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탱하는 힘이 바로 이 자궁 평활근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임신에 아주 중요한 근육이기도 하고 출산할 때도요. 우리 앞에서 잠깐 나왔었죠. 평활근이 수축을 하면서 밀어내는 힘으로 그 아이가 원활하게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커다란 아이가요. 엄마 뱃속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자궁이요. 늘어난 상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자궁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죠. 그래야지 임신 후에 여성의 몸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시 돌아오려면 그 자궁 근육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수축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자궁 평활근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출산 후의 회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궁 근육층만 살펴볼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방광 근육이에요. 네, 여기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들 다 근육입니다. 되게 두꺼운 근육층으로 되어 있죠. 네, 이 정도는 되어야지 여기 안에 작은 수정란이 3kg가 넘는 태아가 될 때까지 잘 떠받쳐주고 있겠죠. 이 자궁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우리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사실 출산과 임신은 인생의 어떤 특별한 순간이기도 한데요. 여성이라면 누구나 생리통은 참 오랜 기간 주기적으로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리통이 일어나는 곳이 통증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자궁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엔도메트리움, 이게 흔히 우리가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이오메트리움, 이 부분이 자궁 근육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혈관이에요. 여기 자궁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혈관인 거죠. 네, 여기 혈관의 모습이 참 특이하게 생겼죠. 나선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스파이럴 아테리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요. 여기로 혈액의 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을 때 이 혈관으로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서 이 근육이랑 자궁 내막 쪽에 충분한 양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요.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저산소증에 빠져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이 세포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또 그 조직이 점점점 문제가 생기면서 나중은 괴사 상태라고 하는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그 세포가 죽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그게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 상태가 되는 게 이 세포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근육세포, 근육 조직에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걸 또 통증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리통이라는 거는 바로 이 스파이럴 아테리가 여기서 말하는 나선형 동맥혈관인데 이 나선형 동맥혈관에 경련이 생겨요. 네. 그러면은 혈관에 경련이 생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혈관이 계속해서 수축하는데 또 수축하고 또 수축하는 상태. 혈관의 근육이 수축하면 혈관은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혈관이 좁아지면은 그 혈관을 통과하는 혈액의 양도 줄어들죠.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은 이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세포들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죠. 바로 이런 상황. 죽기 직전에 이 힘든 상황을 허혈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는 이스케미아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 상태에서 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활근, 자궁 평활근이 바로 이쪽이죠. 이 근육 자체에 어떤 이유로 수축이 정상적인 그 움직임보다 수축이 더 많아져요. 수축하는데 수축하고 이거 뭐예요?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자궁 근육에. 그러면서 또 생리통이 발생하게 돼요. 이 생리통이 발생하는 기전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요. 왜 생리통이 발생하는지, 어떤 기전으로 발생하는지를 알면은 그곳에 문제들을 해결해주면은 이 생리통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기 혈관 근육에 경련이 생겨서 이쪽으로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통증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궁으로 가는 혈액의 양을 늘려준다면은요, 어느 정도 문제를 이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증 허혈 상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 아로마 세라피에서 자궁으로 가는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에센셜 오일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허혈 상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요. 전체적으로 이 자궁으로 공급되는 혈액의 양을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여기 이 근육에 특별하게 이 혈관에 경련이 없어서, 혈관에 경련이 있다는 것도 혈관 근육이 수축한데 또 수축하고 또 수축한다는 거죠. 근데 혈관에 경련이 없더라도요, 이 자궁 자체에 들어오는 혈액의 양이 줄어든다면 그것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겠죠. 혈액의 양 자체가 줄면 산소가 공급되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궁 근육은 허혈 상태가 발생할 테니까요. 그럼 자궁 근육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양이 줄어드는 거, 뭐 특별히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궁으로 순환하는 혈액량이 줄어드는 건 어떤 때일까요? 우리 앞에 그 혈관 평활근 살펴본 바로 그 부분에 힌트가 있거든요. 혈관 평활근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거, 그걸 통해서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거. 네, 중요한 그 조절 그 부위가 어디였죠? 신경이었죠. 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궁으로 혈액을 보내는 그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 게 어떤 거였죠? 교감신경이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거나 소위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거죠.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때 온 에너지를 다 써서 그 상황에서 탈출하거나 해결하고자 심장과 근육으로 모든 혈액들을 최대한 보내고 나머지 부분은 좀 참아 이러면서 혈액 공급량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궁으로 가는 혈액량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럼 평소에 생리통이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일상적으로 좀 이 생리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로마 세라피 어떤 게 있을까요? 이완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교감신경, 너무 항진된 교감신경을 완화시켜주고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릴렉선트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들을 사용해 줌으로써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할 때 우리 몸과 마음이 좀 이완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요. 이 신경계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 결과적으로 생리통도 완화될 수 있겠죠. 근데 더군다나 이 생리 중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이 통증이 또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또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부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자궁 평활군의 수축이 증가되면서 통증이 발생할 때 평활군의 수축을 억제해주는 작용, 이거는 자궁이든 위장관이든 혈관이든 다르지 않아요. 칼슘이 이 평활근 세포에 유입되는 것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어떤 개입으로 이 수축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을 몇 개 같이 살펴볼게요.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들을 조사를 한 연구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요. 시트러스 계열 에센셜 오일 중에서요. 특히 리모넨 성분이 풍부한 스위트오렌지랑 버가못, 이거 베르가못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에센셜 오일이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해서 자궁 평활근 수축과 혈관성 경련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대요. 이거 뭐예요? 앞에 그림에서 봤던 거예요. 혈관성 경련, 그 스파이럴 아테리 있죠. 거기에 경련도 완화해주고 자궁 평활근 수축도 완화해주는 거. 이 두 개 효과를 다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스위트오렌지랑 버가못 에센셜 오일이요. 여기 프로스타글란딘 또 등장했네요. 이거 우리 제일 평활근에서 제일 처음 살펴봤던 그 기도 평활근에서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자궁 평활근에 작용하는 거, 이거 국소적인 조절에 해당되는 작용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나 우리 몸에서 뭔가 내 몸을 보호해야 돼 라는 판단이 서서 몸이 그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평활근에 가서 칼슘을 유입시켜서 수축하도록 자극을 하게 해준다? 자극을 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그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스위트오렌지하고 버가못 에센셜 오일이요. 그럼 프로스타글란딘이 아예 만들어지질 못하니까 자궁 평활근에 가서 너 지금 수축해야 돼 라고 말해주는 그 물질 자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걸 이 연구 결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연구는요. 아로마 세라피에 대해서 아로마 세라피를 이제 생리통에 적용을 생리통이 있는 사람들한테 아로마 세라피를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라고 발표한 논문들 있죠. 그 논문들을 쭉 모아서 리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0편의 논문을 분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생리통, 어떤 생리통이냐면 프라이머리 디스메노리아래요. 원발성 생리통이에요. 우리가 질병 보면은 다 그 프라이머리라는 이름이 붙은 게 있고 세컨더리라는 이름이 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원발성 프라이머리는요. 이 생리통이 생긴 게 자궁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생겼을 때 지금 증상이 있는 바로 거기가 원인이 돼서 이 증상이 생긴 거야 할 때는 프라이머리라고 하고요. 다른 데 문제가 생겨서 이 자궁까지 증상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세컨더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발성 생리통이라는 거는 자궁 자체,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궁의 평활근이 너무나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수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스파이럴 아테리, 예, 자궁 평활근과 내막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 동맥이 과도하게 수축작용을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는 생리통에 대해서 아로마 세라피를 적용한 연구들 30편을 쭉 다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로마 세라피가 진짜 효과가 있네,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그 30편의 논문 검토한 거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이게 invented, provided, 그러니까 어떤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적용했는가에 대한 거고, 이 끝에 있는 게 이제 효과 부분이거든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어요. 우리 보통 실험할 때요, 어떤 그룹은 아로마 세라피 해주고, 어떤 그룹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러면은 이게 아로마 세라피의 효과인지, 뭔가 해줘서 좋아서 나타난 효과인지,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할 때 뭔가 이렇게 그 아로마 세라피는 아니지만 이것과 똑같이 느껴지게 해준, 나도 뭔가 받고 있구나, 이걸 똑같이 느끼게 해주는 거를 가짜 약으로 해주는 그런 실험들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흡입하게 이 코튼볼 있죠. 코튼볼에다가 진짜 실험을 하는 그룹에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 3방울 떨어뜨려서 그 향기를 맡게 했어요. 30분 동안. 언제요? 생리가 시작된 3일 동안. 그리고 다른 그룹, 비교하는 다른 그룹에는 우유를 희석해서 그거를 그 코튼볼에 떨어뜨려주고 그거를 똑같이 생리가 시작된 3일 동안 30분 동안 매일매일 맞게 해준 거죠. 그랬더니요, 실험 결과 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 가지고 이 실험한 그 그룹이 아로마 세라피를 적용한 그룹에서 생리통이 감소하더래요. 그리고 여기 괄호하고 P가 0.001보다 작다, 이 표시 있죠. 이게 뭔가 통계로 검증하는 연구에서는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P가 충분히 작을 때에만 이 결과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반복해서 이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야.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에센셜 오일이 그 작용을 하는 게 맞아 라고 확인해주는 그 수치예요. 그러니까 P가 0.001보다 작다는 거는 이거 거의 확실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의 효과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썼어요. 보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거든요. 똑같이 이 실험 반복해서 해도 그 결과가 우연이 아니라 이거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 효과가 맞아 라고 검증된 연구들만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어요. P값이 제시되지 않은 거는 건너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이번에는 마사지를 해줬어요. 네, 올리브 오일에다가 희석해서 마사지 오일을 해줬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이 연구 결과 한번 다음번에 생리할 때 이거 써보려고요. 라벤더하고 클라리세이지하고 진저하고 제라늄 에센셜 오일들을 블렌딩을 해서 마사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라벤더 에센셜 오일로만 마사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둘 다 효과가 있기는 있었어요. 통증 감소 효과가 있긴 있었는데 라벤더 하나만 가지고 마사지를 해준 그룹보다요, 라벤더, 클라리세이지, 진저, 제라늄을 같이 블렌딩해서 마사지를 해준 그룹에서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거 그리고 라벤더, 클라리세이지, 진저, 제라늄 에센셜 오일은 우리나라에서 시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음번 주기 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벤더를 흡입한 거예요. 이 생리 주기가 2번 돌 때, 2번 도는 동안에 이제 생리하는 기간 내내 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흡입하도록 한 거죠. 그랬더니 네, 생리통으로 인한 불편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라벤더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것도 효과가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라벤더를 가지고 한 실험들이에요. 근데
다 효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라벤더 하나만 가지고 해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그것보다 라벤더랑 클러리 세이지, 진저, 제라늄을 섞어서 하니까 효과가 더 좋다잖아요. 네, 이 블렌딩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라벤더 3방울을 손바닥에 떨어뜨려서 5분 동안 향기를 맡게 했어요. 생리하는 기간 동안요. 그랬더니 손바닥에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려서 그 향기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생리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3방울을 떨어뜨려서 이거를 아랫배에 마사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효과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손등에 떨어뜨려가지고 흡입하게 한 연구의 라벤더 에센셜 오일, 얘도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라벤더 아로마 세라피. 이 연구는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지는 여기 나와 있진 않네요. 하지만 얘도 생리통에 효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라벤더랑 자스민을 같이 쓴 그룹이 라벤더랑 자스민을 쓰고서 그 효과를 관찰한 거네요. 라벤더랑 자스민을 같이 블렌딩에 썼을 때도 생리통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라벤더예요. 라벤더. 그 다음에 이 시나몬 카시아 있죠. 이건 카시아 에센셜 오일이라는 건데 얘는 연구 결과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생리통을 감소시켰는데 그 기전까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실험실을 갖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생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더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여기 유테린 스무스머슬 자궁 평활근이 수축되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카시아 에센셜 오일이요. 근데 이 카시아 에센셜 오일을 제가 아직까지 써본 적은 없어서요. 네, 한번 기회가 된다면 써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여기서는 사실 이 2개의 오일은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시중에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오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 안젤리카 루테 에센셜 오일이 나오거든요. 시나몬이랑 클로브랑. 그래서 얘네를 블렌딩을 했을 때 이것도 생리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요, 자궁으로의 순환을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을 토닉해주는, 자궁 강장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궁에 생리통이 발생하는 기전, 그 그림 보면서 설명드렸잖아요. 자궁 자체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 자체로 생리통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네, 그런 순환을 증진시켜주는, 자궁 순환을 증진시켜주는 거예요. 이 안젤리카 루트 에센셜 오일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리통이 발생했을 때 딱 쓰기보다는 이거는 자궁을 좀 내가 뭔가 자궁의 순환을 증진시켜주고 자궁을 토닉시켜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은 거기 자궁이 튼튼해지면서 그것과 더불어 생리통을 완화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나몬이랑 라벤더를 블렌딩해서 벨리 마사지, 그러니까 배꼽 주위를 마사지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도 생리통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드디어 라벤더의 늪에서 빠져나와서요.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 아로마 세라피의 효과 중에 라벤더 말고도 이 펜넬 에센셜 오일 가지고 실험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제가요, 찾는 것마다 계속 라벤더만 나와가지고 진짜 다른 거 가지고 연구한 건 없어 찾고 찾아서 찾은 논문이거든요. 네, 이 펜넬 에센셜 오일, 이거 동물 실험을 했는데요. 우리 생리통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물론 뭐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간편하게 진통제 먹기도 하잖아요. 생리통에 먹는 진통제들이 대부분 이 엔세이드 계열의 약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레놀 같은 약물들이 다 이 엔세이드는 스테로이드가 아닌 진통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약 대신에 아로마 세라피로 좀 이 생리통을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펜넬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펜넬 에센셜 오일도 이 엔세이드 진통제만큼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나 사람의 몸을 해부해서 볼 수는 없으니까 실험동물을 가지고 그걸 관찰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펜넬 에센셜 오일이 자궁 평알군이 수축되는 거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수축이 덜 되고 수축과 이완이 균형 잡힌 상태로 되니까 통증이 줄어들게 되는 거였어요. 이 펜넬 에센셜 오일 실제로 우리가 생리통이 있을 때 블렌딩에 많이 활용하는 에센셜 오일이잖아요. 네, 실제로 몸에서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평알관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